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역시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특히나 심지어 대만까지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소외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국내 증시 좀 제한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막판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을 지켜봐야 될지 한번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의 전망치를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부합할 것이냐 혹은 이걸 뛰어넘을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가이던스겠죠. 이 가이던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대부분이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적 개선 폭이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다 보니까 실적 개선 폭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개선 폭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걸 얼마나 방어하느냐 좀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일 시장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마감까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주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뿐만 아니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50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함께하신 이후에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나왔었고 오늘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나 오늘이나 시장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상 뭐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또 나오는 이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또 결국엔 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또 함께 해봐야겠죠. 자, 오늘뿐만 아닙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자, 오늘 종목들 나가는 것과 오늘 시장 대응 방법들 자,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도 다시 오셔가지고 한 번씩 꼭 비교해보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 좀 제한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내내 좀 제한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또 심지어 2시를 기점으로 그리고 1시 50분부터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소폭 둔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마감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게 좀 양봉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 관련주들 그리고 증시의 분위기가 힘을 써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주도 섹터 부진하고요. 2차 전지 장 초반에 테슬라가 간밤에 6%가량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업종 공략하기 어렵잖아요. 수소가 갑자기 뜰 줄 알았나요? 오늘 장에서 수소 관련주들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활발한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월요일날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수익 났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붙으면서 바로 급등세를 보이더니 당일날 무려 1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비올이라는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단 3거래일 만에 어제장에서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7%에서 8%가량의 수익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들 순환매 역할로 지금 못 올라온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또 올라오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저희 방에서는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치환불도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고요. 마녀공장도 원탑 종목이었는데 전략도 딱 떨어져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잖아요. 이번 달 5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드린 수익이 무려 170%가 넘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사실 원탑 종목만 보시고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챙겨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수익들 챙겨갈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다음 날 바로 슈팅 나오면서 10% 가까운 수익 드렸죠. 이런 수익 나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 수익 나는 정말로 나지 않고 최근 시장 정말로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저희가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음전을 했네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월요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시장이에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앵커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국 증시들은 다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빠지지?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최근에 나오는 공매도나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수준인데 지금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시가 뭐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도 어려운 증시의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면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갑작스럽게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갑작스러운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음전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간다면 결국엔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 투심 자체는 많이 회복됐지만 이 호재거리가들이 너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수소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만 이 방송을 보셨더라고 한다면 수소 관련주 한번 좀 챙겨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이번 주 금요일날 수소에 대한 일정이 있었지만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었지만 이게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전력설비의 수급들이 신재생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AA 수혜가 결국엔 전력설비로 이어지면서 전력설비가 이제 과하게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 다음 또 후발주가 움직이겠죠. AA가 부각되고 반도체가 부각되고 이 전력설비가 부각되듯이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원자력 발전이나 태양광 굉장히 시세가 좋잖아요. 또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에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챙겨보셨더라면 수소 한 번쯤 챙겨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증시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오전에는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후 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의 시장을 좀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월요일에는 HLB를 주축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엄청나게 크게 날아간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코스닥 시장에 그대로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한가도 풀리고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도 다시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흔들릴 만한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은 엔비디아 실적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좀 발표될 예정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상황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시장이 올라간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드라마틱한 예상치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6월 달에 FOMC까지는 꾸준한 흐름들 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대응 함께 해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방에 오면은 이런 부분들 라이브 방송이나 이 텍스트로 꾸준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브리핑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나도 여기에 대한 전략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으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사실 저희 월요일 방송만 보셨더라도 오늘장에서 수소 관련주 오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에서 이제는 신재생 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올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장에 어떠나요? 나머지 종목들 다 거진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수소 관련주들은 상한가도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 때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테마별로 연속성 없이 순환매만 빠르게 돌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그 테마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또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어렵다. 나는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테마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무려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역시나 전략이 딱 떨어져 맞았죠. 다음 날 화요일 날 공략했는데 화요일 날 당일 날 시세 주더니 우리에게 10%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녀공장, 이츠한불, 동진세미캠 모두 다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고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 너무나도 지루하고 테마주들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타 혹은 순간 포착으로 수익 챙길 수 있게 종목들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면서 빠르게 10% 가까운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셨더라면 5월 달에 170% 가까운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을 텐데요. 나는 아직도 수익이 궁금하다.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방향성 잃긴 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도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만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셔도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명까지는 알아갈 수 없겠죠.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저희가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꼭 오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전략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원탑 종목이었던 한글과 컴퓨터 다음날 바로 시세 내주더니 10%가량의 수익 드렸죠. 어제도 이뿐만 아니라 비올이라는 원탑 종목으로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원탑 종목만 챙겨가셔도 수익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사실 월요일날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으로 AI 관련주 테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원탑도 AI다. 근데 이 종목은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갔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원탑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는 AI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서 한 번쯤은 AI가 움직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뭐 한국과 영국의 AI 정상회담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여기에 대한 개발도 또 이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이슈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톱 종목을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그때 드렸던 것이고요. 화면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때 당시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그때 차트 상태.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한번 달아주고 조정이 이틀간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날 양봉으로 좀 반등 기세를 보여줬던 그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증시 자체가 요즘에 너무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날 또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어느 정도 장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때 당시에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텍스트를 또 드렸을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 진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35,500원에 제가 진입가를 잡아드렸죠. 대략 목표가는 5% 정도 우리가 절반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진입하고 9시 30분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슈팅이 10시에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수 시간도 한 30분 정도 넉넉하게 드렸던 것 같고 자, 이걸 이제 차트로 볼까요? 차트로 보면 여러분들 아까 9시 30분에 제가 드렸다고 했죠. 이때 당시입니다. 자,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금 눌리는 모습들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하고
자, 다시 한번 좀 반등 기세를 좀 보여줬던 이 찰나에 제가 여러분께 잡아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림이 좀 오는가 싶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갔죠. 당일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고작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렸고요. 자, 최고가까지 33,400원까지 대략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매수한 뒤로부터도요. 자, 그만큼 요즘엔 AA를 조금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수익 보기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에 따라서 공략 방법은 좀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증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돌고 도는 테마들이 계속 꾸준하게 돌고 도니까 이 안에서 눌림목을 주는 테마들을 눌림목 때 잡아서 다시 반등이 올 때 공략하는, 챙기는 그런 부분들의 전략들을 가져간다면 사실상 이번 주나 지난주나 꾸준하게 매일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는 특별하게 다를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공략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주도 업종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눌림목 담아야 되나? 아니죠. 이때는 또 이제 다른 업종들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주도 업종 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혼자서 하시는 분들께 위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시는 방에 오셔서 이런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받아가시고 오늘 또 원탑 종목도 기가 막힌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AI 관련주 이번 주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빠르게 갈 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한글과 컴퓨터였는데 그 다음 날 사실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내주지 못하 보니까 시장을 보면서 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9시 3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드렸는데 이 종목 진입하자마자 약 30분에서 40분가량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0% 가까운 슈팅 나왔죠. 이 종목 그래서 당일날 여러분들께 3, 40분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비올,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8%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마녀공장, 동진세미캠 등등 그냥 원탑 종목만 받아가셨어도 여러분들이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타도 진행되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순간 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 함께하는 방에선 지금 5월 달에만 수익률이 무려 누적 수익률이 170%가 넘습니다. 이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로 테마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런 지식도 뛰어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잘 잡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서 매매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오늘도 역시나 이와 비슷하게 빠르게 갈 만한 원탑 종목 챙겨왔습니다. 좋은 원탑 종목 챙겨왔는데 여러분들이 방송만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신다면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방송 도중에는 전략까지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질문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혹은 내 종목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 홀딩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등등 이런 질문 주시면 저희가 50분 내내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좀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봤고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저희 방송 또 리뷰까지 진행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vs 에브리봇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월요일날 사실 이 AMD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로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날은 조금 쉬어가나 했는데 오늘장에서 다시금 시세를 내주더니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데 로봇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로봇주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 발로 네. 시작되는 로봇 이슈들도 있고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도 이 로봇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테마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상한가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치고 갔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동매매하기 딱 좋은 날씨다, 좋은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두 개의 종목 중에 우리가 좀 골라본다면 저는 결국에 엔젤 로보틱스를 조금 선택을 해주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에브리봇이나 엔젤 로보틱스 둘 다 로봇주지만 삼성전자부터 시작됐던 이 로봇주의 이슈는 결국에는 의료기기, 의료 재활 로봇에 굉장히 가까운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웨어러블 로봇 이 제품들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직접적인 상상자로부터 수혜되는 기업들로 따져간다면 웨어러블을 좀 만드는 기업들의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오늘도 뭐 로보가 굉장히 강했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이번 연도 3월달에 상장을 했었죠.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꼭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이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좀 놓고 보고 싶은데 자 오늘 드디어 20일 이평선을 뚫어주는 윗꼬리가 좀 출현이 됐어요. 사실상 이 생명선, 이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명선을 어떻게 돌파가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엔젤 로보틱스의 주가 향방을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시점으로 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쭉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엔젤 로보틱스가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 폭도 굉장히 크고 공략하기도 굉장히 나름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캔들 몸통에서 절반까지는 좀 내려와야 우리가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35,000원대 라인 끝에까지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시점으로 두고 손절가는 오늘 캔들의 저점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들을 보신 다음에 그냥 앞으로 쭉 끌고 가셔도 굉장히 무방하다. 한 10%, 20%대마다 분할 매도로 좀 정리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좀 잘 먹힐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본다면 에브리봇이에요, 에브리봇.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에브리봇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로봇주로 이제 대장주에 좀 약간 가까운 성향을 띄었던 게 그나마 좀 에브리봇이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대장주가 좀 뺏기면서 네. 로보가 좀 탈환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캔들이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32,000원대나 막 33,000원대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장중부터 이 수급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테마에 들어오는 돈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선별적으로 어느 종목들은 이제 일정 부분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에브리봇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27,000원에서 26,000원대 라인까지나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두시고 조금씩 좀 모아 가시면서 에브리봇도 결국에는 현재 이 대장주는 아니지만 이 로봇주 중에서 테마주의 성격상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도 우리가 소외시키는 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로봇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로보가 AMD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지면서 로보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제 장엔 좀 쉬더니 오늘 장에서 다시금 로봇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붙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시장에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둔화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일단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바로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재료적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또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으로 또 이런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받으면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캔들을 기준봉으로 봤을 때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꾸준히 모아가야 될 만한 종목도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양 지수 지금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정말로 빠르게 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5월 달은 정말로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고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은 수익의 파티였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고 진입하자라면서 9시 30분 정도에 드렸는데 이 종목 30분 만에 시세 내주면서 여러분들께 10% 가까운 빠르게 수익을 챙겨다 드렸거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마녀공장, 이츠한불, 동진세미캠이라는 원탑 종목으로 드렸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목요일 날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화장품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봐야 된다라면서 비올이라는 종목 드렸는데 그 종목도 3거래일 만에 8%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5월 사실 어렵지만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만큼 전략도 잘 드리고 있고 종목도 선별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70%가 넘는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 너무나도 부럽다. 나는 한번 수익이라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내일장부터 수익 낼 수 있는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까지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을 텐데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장의 원탑 종목과 또 함께하는 방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드리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일단 현대차가 이 북미 지역의 수소 관련된 운송, 이 밸류체인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파장력,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의 이 파급력이 있나 싶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강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주들? 일단 수소 관련주는 당분간 최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수급들, 관심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앞으로 공략해 나가야 될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가 꼭 끼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형 SNC라고 하는 것보다 두산 퓨얼셀을 많이 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형 SNC를 택하도록 하는 거고, 자, 제가 아직 선택을 안 했는데 이미 제 마음의 선택이 화면에 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삼형 SNC를 같이 볼 건데 삼형 SNC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네.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한가가 되게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보다는 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종목은 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산 달랐네요. 퓨얼셀은 근데 네. 이 뭐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형 SNC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이는만 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움직임과 변동성이 좀 나와야 우리가 공략하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삼형 S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움직임, 그리고 상한가도 들어갔고 어느 정도 뭐 기존에도 상한가에 들어갔다 눌림목이 좀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져간다면 사실상 좀 약간 변동성이 심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좀 챙겨보기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들어간 라인이 7,500원대예요. 근데 이 7,500원대 라인이 이 종목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성 매물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매물대들을 이제 소화를 시켜주면서 분명히 이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 9,000원대 갭상승으로 시작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주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좀 만들어주는 7, 8,000원대까지 좀 늘려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선을 두고 오히려 공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형 SNC를 택한 것이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수급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동반된 수급만 하더라도 지금 1,3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3,00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네. 3,00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오늘 수급이 좀 제한적인 흐름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들의 수급들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엔 저항대가 비슷해요. 지금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바로 25,000원, 26,000원대 라인인데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눌림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약간 매물대를 좀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 35,000원대예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돌파가 나와야지만 그때 시점부터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시점을 두고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두산 퓨어셀보다는 삼성 SNC가 조금 더 원활하게 빠르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두 종목을 드렸는데 삼형 S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신재생 에너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력 설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재생까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주부터 좀 눈여겨봤을 섹터였죠. 역시나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많은 분들의 좀 아픔,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삼형 SNC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우고 접근한다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삼형 SNC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상한가 간 이후에 그 갭 부분을 대부분 다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꽉 찬 상한가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세운다면 역시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략의 대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 종목의 전략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함께하는 방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까지 남겨다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진입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깊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좀 보면서 대응해야겠다라면서 9시 30분 구간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단 30분 만에 이 종목 슈팅 나오면서 10% 가까운 수익 챙겨다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요? 테마별로, 업종별로 정말로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5월 달에 무려 170%가 넘는 수익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희 원탑 종목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에만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날 사실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수익 못 챙겨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다, 나는 오늘부터라도 한번 정신 차리고 매매 제대로 집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도중에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이실 텐데 저를 사진 찍어서 함께하는 방에다가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수익도 보시고 그리고 인증사진까지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의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2시를 기점으로 지금 양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사실 종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차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차트 교육 사실 뭐 되게 막 기술적인 거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사람들은. 근데 어려워요, 사실. 맞아.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네. 기본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배워도 뭐 어려운 거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인 이 차트의 해석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뭐 보조지표에 의존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본적인 캔들도 모르지만 캔들의 연속성을 보면서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안다면 그런 부분들을 뒤에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좀 말해볼까요? 바로 차트 3대 요소,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트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HTS 키시면 가장 먼저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딱 이 세 가지잖아요. 캔들 있고 이동평균선 있고 거래량 있고 이 딱 세 가지만 있는데 다른 분들 보시면은 막 우리가 사실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지만 먼저 차트에다 뭘 갖다 넣기 시작해요? 막 보조지표들 막 갖다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조지표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름처럼 보조인 지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보조지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뭐 보조지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이격도나 일목균형표,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뭐 엔벨로프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부터 만들어지는 지표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조지표는 모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고 이 세 가지를 해석할 줄 안다면 보조지표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드릴 때 제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로 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수익은 잘 나와요. 왜일까요? 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상 그 보조지표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다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차트 해석을 시작할 때는 차트 순수 모습에서 해석을 해야 차트를 조금 더 유연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캔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책으로만 많이 접근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캔들들의 정의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좋고 나쁜 거 딱 정해져 있죠. 윗꼬리는 나쁜 거, 아랫꼬리는 좋은 거. 자, 정해져 있을 텐데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은 캔들들을 보세요. 아랫꼬리가 달린 종목들 어느 정도 뭐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왔는데 지지를 받고 아랫꼬리를 닫고 달리고 막 올라갈 줄하는 모션이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하락이 나옵니다. 거의 뭐 무조건 다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높은 확률로 하락이 나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윗꼬리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차익 실현이 맞아요. 하지만 이 윗꼬리 같은 경우의 특성은 이 차트상 주가의 차트상 그동안 저점부터 고점 대비 어느 시점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가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윗꼬리를 달려준 캔들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따로 또 분석을 합니다. 근데 위에서 특히나 뭐 요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들 뭐 한다면은 HLB나 뭐 대부분 전력설비 관련주들이죠. 자,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왜일까요? 자, 윗꼬리가 위에 있을 때는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파는 매도세에 눌려서 윗꼬리가 달려서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차익 실현할 게 뭐가 있다고 윗꼬리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는 차익 실현의 성향보다는 그 전에 위치에 있던 이 주가의 캔들들,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굉장히 유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캔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과 어떤 캔들들이 더 어울리느냐
그걸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 최근의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진 않아요. 대부분 높은 확률로 하락이 대부분 나오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점에서 아래 꼬리가 달려준다. 그럼 지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완전한 바닥에서 나오느냐 그걸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중간 윗꼬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현이 된다. 근데 그냥 출현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수반한 윗꼬리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만약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럼 그 시가 부분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자,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요즘에 뭐 원격 진로 관련주들이나 뭐 원물, 광물 관련주들 있죠. 비철금속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시가 어느 정도 시작됐던 차트 상승세가 시작됐던 부분들을 본다면 그 전에 기록들상 거의 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차트 아래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이냐면 차트의 캔들상 양봉인 상태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양봉 가득 찬 양봉에서 이 종목 더 올라갈까 하면서 이제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캔들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담아요?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을 때. 반대로 본다면은 윗꼬리 캔들상으로도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가 윗꼬리가 달릴 때 우리가 잡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 시장 굉장히 공략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시장, 특히나 테마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는 뭘 보냐면 21선을 주목을 합니다. 21선. 저는 21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가 단기 이평선으로 본다면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중장기 이평선으로 본다면 21선이나 60일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차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 HTS를 설치하시고 차트를 본다면은 대부분 다 5일선, 11선, 60일선, 120일선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21선과 캔들의 이격도 혹은 캔들과 이 21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21선 하나로도 유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조지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캔들들 이동평균선을 놓고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5일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의 주식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으로 단기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일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10일선과 5일선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이 움직여요. 왜 같이 움직이냐? 어찌됐든 주가가 움직이면서 캔들이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5일선과 10일선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움직여볼까 하는 것이 바로 21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5일선과 11선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요. 자, 21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의 주식 평균 가격을 연결선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의적인 부분으로는 세력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주식을 차트상으로 공략을 놓고 할 때는 이 21선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21선에서 이탈이 됐는지, 21선에서 지지가 나와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21선에 만약에 이탈이 됐다. 이거 생명이 좀 끊긴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종목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눌려있다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21선에서 지지까지 받아주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이제 살아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를 공략할 때는 21선을 좀 토대로 공략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1선이나 241선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왼쪽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도 아래에 있는 초록선 회색선, 갈색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선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느린 친구들입니다. 차트가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차트 이동평균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뭘 추측할 수 있냐? 현재 추세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추세들이 꾸준하게 이어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거나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 뭐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뭐 엔벨로프, 아까 봤던 그런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좀 의존하지 않고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배워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차트를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배워보는 게 조금 더 얕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신다면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 아직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보조지표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보다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래량, 캔들, 이평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더 교육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교육도 더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보조지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캔들 그리고 이평만 가지고도 5월 달에 수익 낸 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거의 찐 그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원탑 종목 한번 거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5분째 고통받고 있어요. 네, 도대체 원탑은 언제 나오나 맞아요. 빨리빨리 좀 나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국어 생각하고 컴퓨터 있는데 같은 종목들 뭐가 있는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포인트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원탑 종목은 우리가 기존에는 AI를 봤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원격 진료 관련주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가 기존에는 의대 증원 이슈로 토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요즘에는 의대 증원 이슈가 나옴에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대 증원 원격 진료에 대한 재료가 또 하나 나왔죠, 최근에. 자, 이번에 이 AI 정상회담을 토대로 뭐가 나왔냐? 자, 비대면 진료의 강화를 또 정책을 또 내세우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토대로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재료를 또 추가를 해준 그런 셈인데요. 여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AI까지 붙게 된다면 사실상 AI 수혜주로 또 봐도 되지 않을까, 관련주로 또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을 또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기업 분석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원격 진료 관련주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EMR, 약국 경영관리 시스템, 의약품 통계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국내 유형기관 EMR 시장 점유율의 1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점유율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원격 진료 관련주의 부각 수혜가 예상됐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이 된다면 이 종목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인성정보가 어제는 대장이었죠. 근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보시면 이때 당시 윗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이죠. 자,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차트 하단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내려오면서 윗꼬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윗꼬리 왜 나오는지 사실상 모르시겠잖아요. 우리가 윗꼬리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장중에 시세가 좀 나와주고 눌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아까 이 윗꼬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집의 캔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집 캔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뭐 거래량은 크게 동반이 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에 거래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동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격 진료 관련주로서 앞으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이 테마 자체가 상승이 됐을 때 이 종목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역시나 이때 당시 보면은 이때도 역시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전의 차트를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 캔들도 역시나 매집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공략하시고 싶은 분들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원탑 종목 원격 진료 관련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